안녕하세요. 취업 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자, 6월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둘째 주 금요일이 됐고요. 네. 벌써 6월의 절반이 다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참 빠르다게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게요. 네. 계획했던 일은 다 못했지만 몸은 피곤하고 또 불금에 신나게 놀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지만 예. 한 번쯤은 이렇게 마사지 받으면서 심신을 달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취업 스트레스 또 기말고사 때문에 바쁜 이 취업 준비생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네. 몸도 마음도 좀 휴식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일수록 눈을 감고 또 음악을 들으면 그렇게 편안해진다고 하네요. 예. 네, 저는 예전에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잠깐 졸았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정말 푹 잔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클래식 보고 졸면 안 되죠. 네. 들어야 되죠. 그렇죠.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네. 클래식의 선율이 좀 영혼을 달래준다 이런 말도 있죠. 오늘 그래서 잡정보센터에서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나긋나긋하게 풀어드릴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잡투대석 시간에는요. 이지혜 클래식 해설가 모시고 음악으로 지친 마음도 달래고 클래식 해설가의 직업 세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여름방학이죠. 네. 이 기간을 잘 보내야지 가을 공채에도 성공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진격의 취톡에서는 성공을 부르는 여름방학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처럼 오늘도 즐겁게 활기차게 여러분들의 어떤 취업 준비를 도와드릴 정보 가득 준비했습니다. 자, 네. 6월 1일 금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먼저 첫 시간으로 전국 각지의 채용 정보 알아보는 고용 네트워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주시와 구미시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전주 고용센터부터 만나보시죠. 네, 전주 고용센터의 이주리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센터 이주리 주무관입니다. 네,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전주 지역 구인사업장은 늘푸른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네. 전주시 덕진구 장제암길에 위치한 농업, 농촌 특수 법인업체로서 육류 가공 및 학교 배달 업무 3명을 채용합니다. 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이며 성실한 사람으로 운전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배달 업무 채용인데 연봉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죠? 네, 급여는 월 190만 원이며 네. 상여금은 100% 별도 주어지고요. 주 6일 근무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 구인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네, 두 번째 전주 지역 구인 사업장은 유한회사 강일산업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호성 1길에 위치한 건설 건축업체로서 네. 토목 시공, 캐드, 현장 관리 업무 등 토목 시공 기술자 1명을 채용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건설 건축업체 토목 시공 기술자를 모집하는 건데 직무에 맞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특별하게 건축 관련 지원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학력 무관의 경력 1년 이상이셔야 지원 가능하고 네네. 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거나 전주 고용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두 곳의 접수 마감일이 7월 31일까지인데요. 예. 한 달 이상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건과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전주 고용센터의 이주리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구미 지역 들려보겠습니다. 네. 구미 고용센터의 홍은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미고용센터 주무관 홍은설입니다. 네, 구미 지역의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구미 지역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는 주식회사 아주산업개발입니다. 예, 예. 구미시 현곡동에 위치한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로서 공장 및 상가, 건축, 시공 업무를 담당할 현장 소장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인 아주산업개발에서 건축 시공 업무를 담당할 현장 소장 채용권입니다. 지원 자격에 경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 5년 이상의 건축 중급 기술자여야 되고요. 인근 거주자 및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또 연봉은 3천만 원으로 상여
경력금 200% 별도 지급되고 경력에 따라 연봉 협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복리후생으로는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중식이 제공되고요. 네. 자, 이번 채용의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입니까? 내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해서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주산업개발의 경력직 현장 소장 채용건이었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업체는 네. 회사 크레벨입니다. 예, 예. 구미시 원평동에 위치한 화학 섬유 방석업체로서 제품 포장 및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이며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 및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네.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고용 촉진 지원금은 취업 희망풀에 등록된 대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네, 이제 이런 취업 희망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네.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1단계 이수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채용 조건 소개해 주시죠. 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이며 예, 예. 네, 복리후생으로는 4대 보험 가입, 기숙사, 퇴직금, 통근버스 및 중식이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거나 구미고용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구미시는 접수 마감일이 모두 채용 시까지입니다. 예, 예. 서둘러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구미고용센터의 홍은설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고용네트워크 전주 지역과 구미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번에는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실 분이죠. 네, 네. 클래식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확 깨워주실 분이신데요. 네, 네. 음악을 읽어주는 여자, 이지혜 클래식 해설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인사 좀 여러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해설가 이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도 굉장히 클래식 소개하시는 것처럼 네. 굉장히 엘레강스한 분위기 좋습니다. 이게 저는 처음 개인적으로 뵀는데 클래식의 어떤 조예가 깊을 것 같은 그냥 뵙기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드네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축구 해설위원 그 이주원 씨 모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축구도 좋아하니까 재밌게 얘기를 나눴는데 클래식은 좋아는 합니다만 이제 뭐 잘 알지 못해서 이 직업부터 이게 어떤 해설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우선 클래식 해설가라는 이 이름은요. 네. 2005년경에 어느 기자분께서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하면서 지어주신 직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뭐 공공기관이나 사설 교육기관도 됐고요. 그리고 공연장, 기업 같은 곳에서 클래식 음악을 더 잘 이해하고 예. 공감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미술관에서 이 큐레이터의 해설을 듣고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약간의 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럴 때 도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목소리가
곱고 굉장히 네. 차분하셔서 네. 제가 막 저희도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세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좀 네. 본인도 따라하세요. 저도 그렇게 좀 말하겠습니다. 배우십시오. 네. 네. 어쨌든 이 클래식 해설가라는 게 자체가 그 단어 자체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멋진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재 해설가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클래식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여러 면에서 운이 참 좋았는데요. 네네. 음, 항상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 어릴 적에 아빠 차를 타면 뭐 제목은 알 수 없지만 네. 클래식 음악이 늘 잔잔하게 흘러나와서 우선 익숙했고요. 어머니께서는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이제 예. 교직을 그만둔 이후에 음악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역시 이 성장 과정부터 좀 남달랐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언제부터 그럼 이 클래식 해설가 일을 시작하셨나요? 제가 기억하는 건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시작이 된 아르바이트요? 것으로 그래요? 기억을 하는데요. 예, 예. 태교음악회였습니다. 태교음악회. 네, 그곳에서 그 아가와 함께 음악을 들으러 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뭐 모차르트의 삶을 소개한다든가, 네, 이런 음악에 대해서 약간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입장에서도 그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재 씨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조예가 깊다, 잘한다는 걸 뭐 알았으니까 시켰겠지 뭐 그냥 뭐 시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전공을 혹시 하셨었는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조예가 깊어서라기보다는 클래식 음악에 조금 제가 익숙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고요. 예, 전공 많이 물어보세요. 예, 궁금해요. 첫 번째 대학은 친정 아빠의 권유로 첫 번째 대학이요? 네, 그럼 대학을 2번 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철학을 전공했고요. 예. 두 번째 대학은 어머니의 권유로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철학 다 전공 끝내시고 또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시군요. 그렇군요. 네. 뭐 철학, 인문학 그리고 클래식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철학과 인문학, 음악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음악, 특히 클래식 음악은 조금 불친절합니다. 소리로 생각을 표현하고 마음을 담는다. 네, 그걸 내가 아무 설명 없이 그 작곡가의 마음을 이해한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음악 밖에 있는 그 시대의 역사라든가 작곡가의 삶이라든가 또는 직접적으로 작곡가가 어떤 작품을 작곡할 때 뭐 영감을 받은 문학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또 그것과 연계된 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으실수록 음악을 더 즐겁게 깊이 있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클래식이 불친절하다 이 말 자체는 이제 좀 뭐 클래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네. 어렵잖아요. 또 네, 예전 어렵습니다. 고전의 그런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좀 어려우니까 이게 어떤 배경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굉장히 어떤 그런 뭐 그 듣는 네. 관객들과 굉장히 좀 소통이 잘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클래식 해설가를 시작하고 싶어하고 또 직업으로 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나요? 어떻습니까?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많이 있습니까? 네, 뭐 연주를 전공하셨지만 연주보다는 예. 음악을 소개하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신 연주자 선생님들 많이 계셔서 그분들의 강점은 직접 해설을 하면서 연주를 바로 들려주실 수 있다는 아주 굉장한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연주까지 하면서 이제 이 노래는 뭐다? 예, 라고 경쟁력이 얘기하는 거군요. 있는 분들이신데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클래식 해설가는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을 들어오면서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클래식 해설에 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클래식 해설가는 꼭 이렇게 음악을 전공을 하는 게 아니어도 되겠네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아까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이제 강점이라는 게 본인이 연주를 하면서 이 노래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네. 장점이 있지만 그 반면에 네. 지금 이윤정 아나운서 말대로 음악을 안 한 사람은 이거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쵸? 않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금융인
또는 뭐 법조인 또는 법조인이요? 네, 어. 교수직에 계셨던 분들. 예. 그런데 음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문에서 뭐 일을 하셨거나 하셨던 분들도 음악을 오랫동안 들어오시면서 본인이 느꼈던 감동, 네, 그럼 또 음악을 듣는 방법, 예. 연주 회장을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음악에 동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해설이 사실은 훨씬 더 제가 듣기에도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되게 지금 그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요. 저랑 이제 한 50cm 앞에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자꾸 무슨 이렇게 사람이 되게 포근한 이불로 이렇게 덮는 느낌이어서 예, 제 잠이 올라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포근하고 되게 뭐가 되게 아름다운 느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있는데요. 네. 어쨌든 요즘에 그 보면은 그 해설가님 인문학적 감성이 좀 굉장히 인기고 또 관련 책들도 많이 불티나게 팔려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클래식 해설가를 꿈꾸는 친구들이 또 꽤 많다고 하셨고 또 네.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도 아 나도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면 된다, 준비하면 된다, 첫 발을 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좀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음악을 많이 듣고 예, 예. 내 느낌이나 감상을 잘 기억하시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적어야 될까요? 뭐 그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예. 있겠는데요. 네. 요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소개하는 서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어서 음악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또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해설가가 먼저 그 음악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그 음악을 이해하는 데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어떤 것일까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보시기에 이 클래식 해설가라는 직무에 딱 어울리는 성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해설가님 같은 차분한 저는 기업에서 먼저 요청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요. 그런데 그러니까 스카우트가 먼저 들어온 거잖아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스카우트가 들어왔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 네. 어떤 성향의 사람이 해보면 좋겠다는 걸 좀 얘기해 주시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일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뭐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클래식을 해설하거나 이런 강좌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의외로 강사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허. 예, 그렇지 않으면 또 사설 교육기관에서도 아이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은퇴 이후에 그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 예, 그런 어르신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궁금했던 게 클래식 저도 이제 그 93.1 네. 자주 듣는데요. 네. 이게 보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무슨 뭐 오래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때부터 시작을 해야 이 일과 적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이제 뭐 40 지금 중장년층 얘기도 하셨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또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때부터는 이걸 좀 시작해야 하는 게 좋을 거다.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예.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클래식 해설을 10여 년 이상 해오고 있긴 합니다만 예, 예. 아직도 한 작곡가의 작품을 다 들어본 경험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클래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방대한데요. 방대하군요. 예. 그렇지만 또 관객 여러분들이나 또 수강하시는 분들께 너무 어려운 곡들을 권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곡,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언제든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주변에 공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찾아보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중장년층도 이제 좀 나이가 드셔서 또 취미 생활 비슷하게 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주변에서 있으셨나요? 네, 실제로 제가 출강하는 어느 곳에서도 은퇴 이후에 우연히 공연장에 오셨다가 그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클래식 이제 안내 프로그램 예. 네, 강좌를 들으시면서 이제 저와 함께 인연이 닿았는데요. 그때 해설을 하셨군요. 예. 네, 상당히 클래식의 매력이 좀 빨리 젖어드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그분께서는 주변의 다른 동료분들께 클래식 음악을 함께 듣고 전하는 일을 실제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네. 한번 클래식 해설을 한번 감상해 볼까 저희가 하는데요. 안 들어볼 수 있겠죠. 네,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멋진 클래식 해설 맛보기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좀 이렇게 감미로운 느낌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게 임팩트 있게 자, 네. 노래 퀴즈 주시고요. 해주시죠. 네. 여러분, 클래식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귀머거리 작곡과 기가 없었던 작곡가 베토벤이 되겠습니다. 베토벤은 아주 어렵게 클래식에 입문했고요. 그리고 피아니스트를 거쳐 작곡가가 되었습니다만 31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귀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귀병이 많이 악화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는 죽음을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토벤은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헤쳐내고 드디어 클래식의 구약 성서라고도 말하는 무려 9개의 교향곡을 남기게 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교향곡 제9번 합창 교향곡은 인류 최초로 교향곡에 사람의 목소리가 더해진 그런 교향곡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화 카핑 베토벤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얻었던 기억이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이 영화를 보시면 아마 베토벤의 그 파란만장한 삶과 더불어서 9번 교향곡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더 그 절절한 사연들을 마음에 담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화의 후반에 합창 교향곡이 모두 끝난 후에 베토벤이 관객들의 박수를 듣지 못한 채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 장면에서 저는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베토벤은 자신이 작곡한 작품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앞으로 클래식 음악을 마음을 담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네. 되게 감성 돋네요, 진짜. 네, 그냥 클래식만 들었을 때보다 이렇게 은은하고 예쁜 목소리로 해설까지 들으니까 더 감동적이었던 그리고 것 같습니다. 베토벤이 본인 노래를 못 들었다는 건 전 창피하지만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네. 베토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굉장히 좀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모르셨던 부분 같은 것도 이런 해설 이야기를 통해서 네. 들으신다면 그 노래가 좀 더 감정 이입도 될 것 같고 네.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요 좀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래식 해설가에 대한 사소하고 사적인 질문들 지금 바로 시작할 텐데요. 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작가님 참 세게 처음부터. 나오시네요. 예. 클래식 해설가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대부분은 프리랜서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만큼 법니다. 예. 강연비도 기관마다 기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명과 무명의 차이.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클래식 해설가는 음악을 보통 얼마나 들으시나요? 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음악을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될 때는 한 곡을 10번, 20번 들어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연주를 준비할 때는 다양한 연주를 실제 라이브 연습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지겨울 때 있으세요? 혹시 가끔 듣다 있습니다. 보면 있어요? 네. 그리고 클래식 외에 다른 음악이 더 좋을 듣고 때도 싶을 있고요.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지칠 때, 클래식에 지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해외에 있는 유명한 연주장들을 찾아갑니다. 네. 우리나라의 연주장도 훌륭하고 우리나라의 유명 연주자도 많이 오시지만 또 그 본지에 가서 듣는 음악의 느낌은 조금 많이 다르고 새롭게 다가올 때가 많아서요. 저 나름대로는 뭐 빈필의 신년음악회를 찾아간다거나 베르린 필의 필하모니아 공연장을 간다거나 네, 이렇게 휴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 듣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네. 직접 가시는군요. 정말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진짜 예. 타고난 클래식 해설가이신 것 같습니다. 보통 클래식 해설가는 어디 소속인가요? 또 네.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연 스케줄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네. 현재 저는 연주자들과 병행하는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주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사적인 질문인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겨울 때도 다른 음악도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평소에 좋아하는 이 클래식 제외하고 음악 취향은 어떻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끄러운 음악을 싫어한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맞아요. 제가 볼 땐 편견일 것 같거든요. 제 아이들이 요즘 한참 아이돌 가수에 많이 빠져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예. 아이들하고 10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음악을 듣긴 하는데요. 저는 3곡 이상은 잘 듣지는 못합니다. 귀가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나의 애창곡이 있습니까? 설마 18번. 클래식 예. 부르시는 건 아니시죠? 클래식 아, 어떻게 네. 불러요? 예. 가사가 없는데. 예. 주로 예전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제가 클래식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악곡은 가곡입니다. 한국의 가곡은 가곡. 네.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성이 담겨 있어서요. 외국 사람들은 절대 그 음악을 깊이 있게 알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가곡 어떤 거 있으세요? 자주 여러 부르는 가지, 예. 예, 여러 가지. 저는 주로 계절이 바뀔 때 가곡을 찾아 듣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절마다 그게 있으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좋아하는 분명히 뭐 음악가나 인물이 있으실 텐데 아까도 뭐 베토벤을 얘기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음악가인지 그리고 이유는 어떤 건지. 찰콥스키나 브람스처럼 뭐랄까요, 좀 애수가 짙은 네, 그런 음악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끌리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또는 계절이 바뀌고 이럴 때마다 제가 선택하는 음악의 취향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일을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나 아니면 또 반대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육아와 병행하고 있어서 양가 육아를 직접 하시나요? 예, 친정 부모님 도움 받으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거죠? 네.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가족들 도움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많이 됐었고요. 예. 그렇지만 기쁘고 뿌듯한 순간은 특히 기업에서 그 아저씨들께서 밴드, 아저씨 밴드. 클래식 음악 괜찮네요. 앞으로 가족들하고도 같이 들어봐야겠네요. 예. 이런 말씀하실 때 아니면 함께 공연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실 때 보람 있습니다.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 클래식 해설가의 장점, 되면 이게 참 좋습니다라는 장점을 얘기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딱 짚어서 얘기해 주시죠. 클래식 해설가는 많은 분들께 감동하는 습관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처 감동하지 못하고 놓치고 지나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악이라든가 또 이런 예술을 소개하면서 함께 감동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이 되는 역할, 이게 클래식 해설가가 되신다면 꼭 누려보셔야 되는 아주 크나큰 보람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다면 끝으로 나에게 클래식이란 한 말씀 해주시죠. 저에게 클래식이란 두 분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 챙겨 드시지요. 예, 네. 저는 뭐 챙겨 먹을 그럼요. 몸은 아니지만 먹고 있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도 영양제, 건강보조제 열심히 챙겨 드실 텐데요.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혹시 다음 날 아침에 영양제를 드시면 피로가 싹 가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그런다고 하니까 먹는 거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믿고 계속해서 드시고 계신 것처럼 네. 클래식 음악을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또는 뭐 일주일 후에 내 네. 미래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믿고 한번 예술 세계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영혼을 위한 영양제. 영혼을 위한 영양제. 예, 이 한마디로 끝이 납니다. 예. 가 되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혼을 위한 영양제 여러분께서도 많이 섭취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지혜 클래식 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저희는 뵙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네,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구직자들에게 유용한 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대학생들 이제 곧 여름방학인데요. 네. 취업 성공을 부르는 여름방학 취업 준비 전략, 진격의 쥐톡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취업인 뉴스부터 함께 하시죠. 네, 취업인 뉴스 오늘도 변함없이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요. 요즘 이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많으시죠. 그런데 예. 이분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다른 세상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 이야기인데요. 예.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이 무려 40대 1에 육박하면서 이 공시생들의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공시 열풍으로 인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올해 구급 공무원 4,120명 뽑는데 무려 16만 명이 넘게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남규 아나운서 말대로 정말 공시 열풍이 뜨겁다 못해 정말 대일 것 같은데요. 신림동 고시촌이 지고 이제는 뭐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대거 몰려 있는 노량진이 가장 큰 고시촌이 됐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 노량진의 하루 유동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과 경찰, 소방 공무원 시험,
그리고 임용고시까지 합친 공시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노량진 하면 입시학원이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공시족들이 늘어나면서 노량진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공시족들이 자금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밥을 담아 파는 컵밥이 이 노량진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부상을 했고 유명했죠. 네, 또 동전을 넣고 노래를 부르는 코인 노래방도 굉장히 유명한데 스트레스 풀려고. 네, 그렇죠. 이렇게 3,000원대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200원으로 때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놀이 문화가 자리 잡은 걸로 보입니다. 네. 공식을 보면 좀 그 짠한 마음이 드는데 그 네. 노량진에서 이른데요. 길 물어보면은 저 따라오시면 되고요. 말은 안 할게요. 그러면서 돌아오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손에 들린 이 암기 노트 보면서 간다고 하는데 참 공무원 시험이 뭐길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워낙 응시생들이 많으니까요. 노량진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지에 학원 가는 공시생들로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노량진 외에도요, 이 강남역 일대가 새로운 공시촌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2012년에 공무원 시험 학원이 강남역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경기권 수험생들이 강남역으로 몰려들면서 이 새로운 공시촌으로 강남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강남역이 굉장히 좀 유명한 상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이 공시족들이 너무 좀 가격적으로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비싸긴 한데요. 그래도 강점을 하나 꼽자면 바로 교통입니다. 이 강남에서는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이 있고 또 일산, 수원, 분당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모두 있기 때문에 이 교통을 강점으로 꼽는데요. 이 강남역 일대는 스터디 카페나 스터디룸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강남역에서 9호선 신논역으로 이어지는 강남역 거리에만 이 스터디 카페나 스터디룸이 25곳이 있고 이 100m 정도 되는 골목에 스터디룸 6곳이 몰려 있기도 합니다. 네, 뭐 스터디 카페야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지만 강남역은 또 밥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물론 확실히 이 밥값이 비싸긴 한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강남역은 이 식사 비용이 평균 6,000원을 넘는 데 반해서 이 교통이 편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 밤늦게 스터디가 끝나도 집에 가는 교통편이 있어서 좋다는 이 성남, 분당 등 경기권의 공시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노량진은 이 식사 비용이나 생활비는 저렴한 데 반해서 시설이 낙후돼 있고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등을 단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시족들 중에 그 자금 사정이 부족한 친구들은 편의시설 부족한 거나 시설 낙후한 건 참으면 되는데 돈은 없으면 너도 생길 구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강남역까지 제2의 공시촌이 됐다는 건 좀 저 나름대로는 크게 뭐 좋은 건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데를 가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시험 학원이 있는 곳에 가서야 뭐 스터디도 진행되고 정보 교류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어려워하는 구직자들을 위해서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6월 13일입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 공무원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량진 스타 강사들을 모시고요. 경찰직, 소방직, 행정직 공무원 준비부터 출제 경향과 문제 풀이까지 준비됐죠? 네, 우리 여러분께서 집에서 편안하게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진이 심혈을 기울여서 특집 방송을 마련했으니까요. 공무원 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성공하는 취업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진격의 취톡 시간입니다. 네, 인사 PR 연구소의 윤호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 첫 출연이신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대우통신을 비롯해서 중견기업 벤처를 거쳐서 인사팀 출신이고요. 예. 실제 이제 요즘에는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강의, 코칭, 멘토링을 하는데 한 1년에 200회 거의 지원자들은 5,000명 이상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름방학 취업 준비 전략에 대해서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는 너무 놓치고 있습니다. 원래 기업 공채가 하반기에 진짜 집중도가 높고 많이 뽑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친구들은
4학년 대부분들은 마지막 방학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해서 가지고 여름방학을 너무 무성의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신만의 특화된 전문화된 취업 준비를 위해 단계별로 하나하나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방학 계획이라면 초등학교 때 했던 생활 계획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활 계획표를 항상 세우다 보면 전혀 안 지켜지죠. 혹시 두 분은 잘 지켰습니까? 저는 한 번은 적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욕심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혀 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첫째 그 이유가 너무 빡빡하게 시간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첫 번째 이유로 그거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경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막연하게 희망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직자들도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계획의 부분에서 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면 이제 뭐 그 계획 짜고 플랜대로 뭐 살기가 참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그럼 계획적으로 어떻게 짜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을 이제 뭐냐면 계획을 짜는 여러 가지의 도구라든지 양식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주면 우리 친구들은 자꾸 칸을 채우는 숙제로 인식하고 조금 생각 자체가 닫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아니고 좀 개방적인 방법을 좀 하는 게 시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돈은 전혀 안 듭니다. 돈은 실제 전혀 안 들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엄밀해서 뭐 컴퓨터로 태블릿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A4지를 꺼내시면 됩니다. A4지나 본인의 노트에다가 일단은 실제 다양한 내가 방학 때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양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걸 쭉 적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는데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이 적는 기준 자체를 보통 보면 한 번에 다 적으려고 친구들은 욕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 계획은 한 번에 다 적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들을 적어본 후에 2,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적어보고 그다음에 익숙한 학교라든지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라든지 아니면 왜 여행 갔을 때 이런 생각의 다양한 다른 환경에서 한번 적어보시는 것들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굳이 따지지 말고 일단은 무조건 적어보라. 일단 무조건 다 적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실제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하고 싶은 데 하는 이걸 판단을 하는 순간은 계획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쉬운 일만 적게 되는데 일단 그걸 다양하게 적은 다음에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프리하게 적은 다음에는 진짜 이걸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는 실제 보면 학년별로 좀 다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2학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뭘 해야 될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 2학년들은 해야 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게 좋고요. 3학년들은 취업을 앞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직무를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직무에 대한 탐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직무 탐색과 연관되는 경험에 우선순위를 주고요. 4학년들은 당장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취업을 실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1, 2학년들은 하고 싶은 일들을 위주로 좀 적고 3, 4학년은 해야 할 일 위주로 분류해라. 뭐 이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너무 많은 걸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여름방학 때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이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판단할 때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거 이렇게 뭐 취업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가 취업의 기여도. 두 번째가 그다음에 중요성, 세 번째가 긴급성, 그다음에 네 번째가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로 해가지고 이거는 표를 그려서 본인 임의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걸 좀 선택하는 것이 일단 그 다음 단계에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야 할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이제 올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올인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거는 엄밀해서 시간 관리나 뭐 다양한 거 다른 게 굉장히 힘든데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이 시간 관리를 하나의 자격증을 따야 된다면 그 자격증을 위해서 그냥 한두 달을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러면 다른 토익이나 이런 다른 준비를 안 하냐고 물으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자격증을 따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격증 시험을 치고 나오는 순간 그동안 난 2달 동안 너무 열심히 했어.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가.
이래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올인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시간을 좀 쪼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취업 준비해서 인적성이 필요하다면 하루에 나는 30분 정도 인적성을 하겠다고 시간을 좀 쪼개서 집중하는 게 낫지 올인은 절대적으로 좀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인하게 되면 이제 심적으로도 이제 여기에 다 쏟아붓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심적으로 지칠 수 있고 또 다른 거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말씀은 좀 시간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쪼개서 하는 게 좋다는 걸 얘기하셨고요. 취업 캠프 그리고 직무 경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여름 방학 때는 중요해 보일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관리하면 될까요? 실제 이제 학교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가보는 것도 좋고요. 3학년들의 경우는 이제 정말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가 어떤 직무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3학년들은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현장 견학이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게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경험이 가장 좋을 거지만 이 경우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멘토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현직자와의 만나면 안 되면 인터뷰라도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근데 이 현직자들과의 만남, 인터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네.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도 않는 저희가 막 만날 수도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친구들은 어렵다고 만약에 닫아놓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접근할 수 있는 3개의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직무 현직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든데 본인 지인부터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지인 중에 지인이라는 건 첫 번째는 친척입니다. 친척. 사촌, 누나, 오빠, 형들이 지금은 취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직무가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선후배, 학교 선후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인들을 첫 번째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SNS를 비롯해가지고 인터넷 보면 직장인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페나 커뮤니티. 그런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가입해가지고 정모를 간다든지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여기서도 굉장히 학생이 가도 됩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회사원 아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직무와 연관되는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가면 그 현직자들은 마치 처음 보는 친구인데 자기 동생이냐 고급 정보까지 줍니다. 진짜. 그래서 그 방법이 반가워하는군요.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방학 때는 아니지만 각 기업들이 직무 관련 멘토링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 뭐부터 시작해 롯데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찾아서 참여한다면 현직자는 오히려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또 솔직히 되게 예를 들어 소장님처럼 성격이 적극적이신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이게 또 소심한 친구들은 뭐 나를 누가 만나주겠어 이런 생각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일단 주변 지인부터 친척, 누나, 오빠 좋습니다. 선후배까지 해서 만나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남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들의 어떤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현직 종사자들과의 어떤 그 미팅을 접촉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4학년들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4학년들은 어떻게 좀 준비에 충실하면 좋을까요? 4학년들은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직무를 이제 하고 직접적인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걸 도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토리가 좀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친구는 다양한 대외 활동이나 직무 관련 활동들. 직무 관련 활동들이 굳이 뭐 인턴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교도 재수하는 것처럼 이 취업도 재수하게 되는 게 4학년 때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알바하고 뭐하고 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 4학년들이 이제 이런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당황스러워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시각을. 왜냐하면 이걸 한두 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짧게 해도 관계는 없고요. 짧게 해도 관계는 하루 이틀 해도 관계는 없는데. 부풀리면 됩니까? 부풀리는 거 아니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돼요. 하루 이틀이라고 표현을 안 하시면 됩니다. 표현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 아르바이트를 얘기하면 친구들은 4학년 때 시간이 없다고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는 없는데요. 안 뽑는다고 어떻게 보여요? 안 뽑는다고 아예 닫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인식을 좀 바꿔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인강도 듣고 교재도 듣고 학원도 가는데 이거 안 뽑는다고 저 무급이라도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느낌도 좋아요.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은 엄밀해서 친구 아버님이 작은 공장을 한다면 거기에 무급이라도 공장 경험을 해보는 거 좋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기존의 아르바이트를 재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대부분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 매장 관리, 캐셔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각도를 다르게 바꾸면 엄밀해서 기업에서 하는 재고 관리, 발주 관리 이런 거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친구들이 그걸 닫아 넣어버리니까 현재 아르바이트는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영업이나 마케팅밖에 못 쓴다는데 진짜 재고 관리, 발주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산 관리라든지 다양한 부분에도 적용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재고 관리, 생산 관리 있어 보이네요. 실제 하고 있는 상황. 재고 관리하면 또 이제 그 삼각김밥도 먹을 수 있어요. 12시간 넘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뭐 폐기 처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 보면은 보통 그 취준생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해봤습니다만 국토대장정 갔었고요. 사고가 났는데 친구들을 도와줬고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마라톤에 도전해서 큰 길을 실천했고 뭐 그러는 거 솔직히 이제 그 회사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편의점 알바는 되게 좀 새로워 보이네요, 느낌이.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없으면 기존 경험을 재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새로운 각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거를 해석을 좀 달리 해야겠네요. 네, 달리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짧게 추가적으로 해보는 경우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대장정을 항상 얘기하면 인사 담당자나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국토대장정을 가면 항상 사람이 다칩니다. 그게 정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치긴 다쳐요, 진짜. 그래서 스토리가 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만약에 가장 좋은 아르바이트는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고 그다음에 남들이 안 하는 아르바이트가 가장 좋은데 편의점 같이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까 했듯이 해석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키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하는 거 아니면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는 걸 본인만의 하나씩 경험을 한다면 그 경험이 오히려 스토리에서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학 때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차분하게 앉아서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법도 좋지 않을까요? 이제 실제 상황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실제 자기 혼자만의 시간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펙을 쌓거나 자기소개서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9월 달에 서류 전형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 다음 단계 인적성이나 면접에 대해서는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게 과연 맞는지를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요. 실제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을 좀 하셔야 돼요.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 이 말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프로세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면 취업에 연관되는 프로세스. 그런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서 인적성, 면접까지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취업은 뭐냐면 이제 스펙 싸움이 아니고 스토리 싸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왜냐하면 이게 9월 달에 서류 전형이 끝난 상태에서 일주일 뒤에 인적성이 되고요. 인적성이 발표나면 일주일에 면접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 프로세스를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만의 준비는 힘들고요. 여러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취업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다시 점검하면서 취업 스터디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실전 준비를 하는 것들이 여름 방학 때 가장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뭐 취업 스터디를 여러 개 많이 해야 될까요?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일단은 취업 스터디의 목적이 굉장히 전체를 준비하는 스터디도 있고 면접만, 시사만 아니면 토론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터디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취업 준비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본인을 판단할 수 있다면 선택하는 건 맞지만 그게 안 된다면 종합적인 스터디 하고 본인이 취약한 면접 스터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가입해도 방학 시간에는 충분히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의 독이 또 본인이 여러 개를 하니까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죠. 아, 나 여러 개 하니까 되게 배부르다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그렇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혼자서 하는 공부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시간 관리가 좀 쉽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굳이 스터디를 해야 되나요? 꼭 필요한가요?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스터디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혼자만의 습관, 혼자만의 하게 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답을 찾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똑같고요. 기업이 원하는 거는 진짜 뭐냐면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만의 주관을 가진 친구. 기업도 원하는 게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스터디를 하면서 본인의 취업 준비뿐만 아니고 본인이 나태해질 수 있는 것도 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취업 스터디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통해서 도전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경쟁도 되고 도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내 자기소개서가 독특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감에 차 있는 학생이 시청으로 자뻑이라고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자기소개는 아까 국토대장정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팀 프로젝트인데 모두가 조장이었고 리더였고요. 그 팀에서는 항상 보면 악역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걸 혼자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 굉장히 독특하고 자기 경험이 잘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인사 담당자나 면접장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네이버 인물 정보에 자기 사진 넣고 그걸 찍어가지고 뭐 자기 인물 등록 이것도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했는데 독특하다는 생각은 객관적으로 자꾸 평가를 받아야 된다.
다른 친구와 비교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자소서 작성은 좀 반대를 하는 제가 볼 때는 독특함도 어떤 발품, 노력의 산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나 이거 되게 나한테만 있는 건데 특별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천 명, 수백 명을 그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게 참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그게 굉장히 재미가 없는 자기소개서. 진짜 어떤 친구는 딱 하루가 아니고 반나절을 투자했어요. 실제 뭐 반나절. 대형마트를 준비를 한 친구인데 예. 이 친구는 뭐냐면 딱 반나절을 투자해서 대형마트, 편의점, 일반 슈퍼를 다 돌아다니면서 상품의 진열하는 걸 다 찍어가지고 어떤 기준에서 했을까? 굉장히 어려운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인만의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했듯이 자꾸 혼자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해보는 것들, 직접 가보는 것들을 기업은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준비도요. 이 스터디를 통해서 실전 아무래도 연습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하겠죠? 어떻습니까? 면접은 실제 이제 가장 불행한 친구가 누구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의 면접을 첫 번째 면접으로 만나는 친구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첫 번째로 면접을 하면 친구들이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자꾸 머리가 하얘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프로그램 이해는 없거든요. 그래서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단순히 인성 면접이 아니고 PT 면접, 토론 면접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접을 서로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서 이제 스터디는 대부분 정답을 찾는데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답변 그걸 좀 찾아가시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면접에 대한 적응력은 화이트아웃 현상을 많이 좀 겪어봐야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답만 준비한다 되는 게 아니고 많이 겪으시면서 깨져보시고 그 가운데서 본인이 좀 늘어나가는 그 느낌을 하면서 좀 자신감 생기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앞둔 취준생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취업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저도 다시 취업하라면 진짜 할 수 없는 입장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취업은 엄밀히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익숙하고 편안함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스스로를 낯설고 자꾸 힘들게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4년 동안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얼굴 속에 이미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은 항상 그 반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하기 싫었던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하루 이틀이라도 관계없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몸으로 잡고 부딪히고 내 스스로를 긴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도 오늘 알아본 전략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계획 세우셔서 가을에 취업 성공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 PR 연구소의 윤호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무센터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소개해드린 대로 공무원 시험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특집 방송이 마련돼 있죠? 네, 경찰직, 소방직,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노량진 스타 강사들과 함께 공무원 채용 전형부터 최신 출제 경향,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